안녕하세요. 전기사관학교 조교수입니다. 58회 6일차 문제 펼쳐놨는데요. 처음 보시고 바로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떠오른다 그러면 문제를 금방 푸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 문제를 보고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될지 좀 더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카운트를 쓰면 가능합니다. 카운트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카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수월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요건 간단하니까. 근데 이제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카운트가 나와 있으니까 물론 이전에도 계속 카운트를 했지만 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좀 보실게요. 자, 카운트입니다. 카운트를 보시면 입상 펄스가 입력될 때마다 현재 값을 가산 또는 감산,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해서 설정된 값 만족하면 출력을 온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상 펄스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타내겠죠. 입력을. 그러면 입상 펄스라 하면 여기서 라이징 엣지가 될 수도 있고요. 폴링 엣지가 될 수도 있고, 즉 포지티브가 될 수도 있고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고요. 열린 접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건 때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리긴 한데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처음에 포지티브에서 램프가 동작을 해서 이렇게 꺼진다든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사이에 꺼진다 그러면 입력 자체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이렇게 주고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주고 이제 카운트를 쳐야 되는 CTU CTU를 치면 되겠네요. CTU C0 1, 2, 3, 4 4회를 준다든지 또는 CTR C1을 1, 2, 3, 0 이렇게 주면 가능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있었죠. 이제 이런 걸 이제 CTU를 쓸 건지 CTR을 쓸 건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물론 CTU와 CTR 가산도 하고요. CTU는 가산만 하고 그리고 CTD는 감산만 하고요. CTD는 감산만 하고 CTR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형태로 움직이죠. CTR이 2회이다. C1이 2회이다. 그럼 한 번 누르면 1이고 한 번 더 누르면 2이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0이 되고 다시 누르면 1이 되는 이렇게 돌아가는 0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명령어다. 그래서 물론 가산을 이렇게 해서 가지만 결국 0으로 감산을 해버리는 리셋을 해버리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고요. CTUD 같은 경우는 가산과 감산을 동시에 합니다. 그죠? 근데 가산을 하는 애들은 설정된 값을 내가 5회를 지정을 해놔도 5회에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더 누르면 6회가 되어버립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5회를 만족하게 되면 사는 접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카운트가 살면 어떤 리셋을 시킨다든가 어떤 무브를 써가지고 옮긴다든가 다른 명령어를 추가해서 시간을 돌린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이건 5회가 넘어가도 사는 접점은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동일하게 갖다 C0 5회로 볼 수도 있겠지만 6회까지도 사는 접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제한된 명령어를 이제 제한을 주기 위해서는 접점을 이용해서 끊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둬버리고 다시 동작시키면 리셋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명령어에 잘 맞게끔 접점을 가져다 쓰고 범위를 가져다 쓰고 이러면 좀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운트는 종류 상관없이 XGB 우리가 많이 쓰는 XGB 32H, 22, 20SU, 14E 등 요것들은 카운트 개수를 256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256개. 물론 우리 시험에는 이만큼 쓰지도 못하겠죠. 한
많이 써봐야 한 대여섯 개 정도 많이 쓰게 된다면, 만약에 쓰게 되겠고요. 보통 제가 많이 쓴다 그러면 많이 써봐야 4번 정도까지 쓴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설정할 수 있는 값 뒤에 저희가 뭐 3, 4, 5, 6, 0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값이 0에서 65,535까지다. 그러니까 한 6만까지는 그냥 값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만까지는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카운터 번호를 사용하면 중복 사용으로 처리된다. 즉 이제 SSA, SSB 여기 A, B 살아 있고요. PB 뭐 P0를 눌러서 뭐 카운터를 친다 칩시다. CTU C0가 5회예요. 근데 이런 동작들이 있고 나중에 리셋을 시켜서 뭐 C0를 리셋을 시켰어요. 근데 두 번째 동작 여기 하나는 죽어야겠네요. 하나가 다시 반대로 A, B 이런 상태에서 또 P0 가지고 뭐 CTU 여기에는 C1을 써야 되지만 실수로 C05를 써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시뮬레이터 자체를 돌릴 수가 없고 PLC로 프로그램을 옮길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중복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리셋 같은 경우는 중복되어도 무방하다. 내부 릴레이도 동일합니다. 출력에 관련된 출력도 PLA가 2개가 있으면 출력은 가능하지만 하나가 꺼져 있고 하나가 켜져 있을 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복 사용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물론 범위를 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0에서 10번까지 쓴다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번호대를 쓰면 되겠죠. 250 몇 개를 쓸 수 있으니까 256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운터 같은 경우는 리셋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리셋이 있어야 됩니다. 전원만 오프 시킨다고 값이 0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단 CTR은 0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중간에 끊기 위해선 리셋이 필요하고 CTUD 또한 0으로 돌아갈 수 있죠. 다운 카운터를 눌러서 0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중도에 리셋을 시키기 위해서는 리셋 버튼이 필요하다. 즉 리셋 입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CTUD는 중간에 끊기 위해서 리셋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전원만 끊어도 0으로 리셋이 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횟수 제한을 두기 위해서 C0를 끊죠. CTU C0가 5회이면 5회가 되는 순간 얘를 끊어서 5회를 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단 여기에 C1, CTUD 뭐 C1, P0, P1 뭐 5회 이렇게 해놓고 얘를 죽었을 때 이렇게 접점을 넣어줘버리면 5회가 되는 순간 이 카운트 값은 0이 되어버린다. 0. 리셋되는 효과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실수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CTU와 CTUD 명령은 설정한 값을 초과해도 계속 업 카운트는 올라간다. 단 65,535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가능 영역 같은 경우를 좀 보면 CTD 다운 카운터와 CTU 업 카운터 그리고 CTR 링 카운터 요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CTD나 CTU R 쓰고 나면 기기번호를 쓰죠. 기기번호 몇 번이 됐든 이렇게 쓰고 횟수를 넣는데 이 카운터 값에는 카운터만 넣을 수 있다. 카운터 전부 다. CTUD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에 이 n이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p 값도 쓸 수가 있다. p 값, 횟수. 즉 우리는 지금 스위치를
비트로 쓰고 있지만 P0의 0은 뭐 이게 PBA로 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는 P2의 0은 PLA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값을 P0를 하나 넣게 되면 이게 D 값, 즉 워드 값으로 인식을 한다. 16비트 워드 값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P 값은 쓸 일이 없으니까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N 값도 물론 넣을 수도 있습니다. N 값도 넣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단 우리가 상수 넣죠. 숫자 5회, 1회, 2회, 뭐 1, 5회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D값 자체를 우리가 계산을 한 값을 카운트에다 넣어 가지고 카운트에 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다. CTUD는 여기서 명령어가 하나 더 늘어나죠. CTUD 기기 들어가고 그리고 U 업값 업 그다음 다운 N 이제 업 값과 다운 값에는 우리 지금 비트 여기에는 비트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비트 즉 우리 P0도 입력으로 쓸 수 있고요. P1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비트잖아요. 비트는 P0는 P0의 0비트, P1은 P0의 1비트니까 가능하다. 넣을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비트 타입이다. 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횟수 자체는 D 값을 넣든 뭐 상수를 넣든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또 하나 물론 여기에 U와 업 카운트와 D 다운 카운트에 넣어 D.이라는 걸 넣을 수 있죠. D.X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앞전에 시험에서 나왔었던 뭐 D0에 0비트를 넣을 수 있다. 0비트를 넣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업은 올리는 거고 다운은 내리는 건데 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0까지만 내려간다. 0 이하가 아니라 0까지만 내려간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는다. 음수가 되지 않는다. 이 음수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좀 비교해 볼 대상이 디크리즈죠. 디크리즈는 음수가 되죠. 바로 0에서 한번 누르면 마이너스 1까지도 가고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 값들만 이제 필요할 때는 쓰면 되겠지만 저는 굳이 인크리즈 디크리즈를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카운트 형식, 사용 형식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 방법은 우리가 이제 입력 자체를 포지티브로 넣을 수도 있고요. 열린 접점 또는 네거티브 접점으로 넣을 수 있죠. 요건 이제 선택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리셋 신호는 가져가야 한다. 요게 좀 중요하겠죠. 또 리셋 신호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접점, 사는 접점 C 요게 C0다 그러면 C0를 가지고 살려서 자기 자신을 리셋 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리셋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뭐 같다 C0가 뭐 7회가 되면 리셋되어라 이렇게도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건 상황에 맞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TUD 같은 경우는 카운터 동작 허용 신호예요. 이건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끊어진다 그러면 카운터 자체 동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리셋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업 카운트를 한 3에 넣어놓고 리셋 시키고 싶을 때 얘를 끊어도 되지만 신호를 줘서 이 카운트를 리셋을 시켜도 되고 안 그러면 이걸 시키는 게 아니라 입력을 시켜도 되지만 굳이 입력까지는 시키지 않고 카운트 자체만 리셋을 시켜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U나 D 값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0, 뭐 P1을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입력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는 접점을 하나 가져가서 P0, M0, P1, M1을 하나 가져가서 이 자리에 M1, M0, M1을 넣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P0를 가져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명령어를 쓰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또 참고적으로 제가 뭐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입력 신호가 양변환이면 요렇게, 음변환이면 많이 보셨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열린 접점인가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열린 접점과 포지티브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좀 키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 신호는 스위치로만, 즉 입력으로만 줄 수 있는 건 스위치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램프를 전멸시킨다거나 횟수라는 건 뭐 저희가 램프를 직접 가져와서 할 수도 있겠죠. P20을 가져다가 카운팅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타이머를 가져다가 카운팅을 하게 되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 말고도 뭐 다른 방법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뭐 이것저것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셋 코일도 뭐 리셋 코일을 사용할지 무브를 사용할지는 이제 그 상황에 좀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웬만한 리셋이다 그러면 리셋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는가 싶고요. 뭐 무브를 가져가서 0으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물론 예전에 TMR이란 명령어를 쓰는데, 얘가 on 되어 있을 때 TMR 뭐 무브를 돌려 가지고 무브 0을 T0에 넣어라 이런 명령어를 썼는데, 이 TMR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한번 안 죽은 게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최근 버전들은 이것도 다 0으로 돌아가고 타이머 오프까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브를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리셋은 리셋으로만 잘 이용해도 충분하겠다. 굳이 명령어를 길게 move 뭐 어떤 값을 어디에 넣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요. 좀 간단하게 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설정한 값 이상으로 현재 값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CTU 같은 경우 CTUD는 막아주면 전원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CTU와 인크리즈는 같지 않습니다. CTD와 DC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지만 비슷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감 명령어에 인크리즈, 디크리즈는 디크리즈는 감소로 하지만 음수 체계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체계가 좀 다른 명령어라, 뭐 인크리즈를 쓰시고 디크리즈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사용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충분히 CTU 이 카운터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뭐 몇 줄 더 들어가지도 않고 크게 차이도 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뭐 이 마지막 내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명령어를 많이 공부를 해 놓으시고 사용을 하면 충분히 뭐 이 명령어 저 명령어를 사용해도 무방하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뭐 스위치는 3개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제가 임의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PBA를 누르니까 동작을 어떻게 했는지 봐야죠. 포지티브인가요? 네거티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포지티브이라고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물론 포지티브를 넣어도 되고요. 입력으로. 열린 접점을 넣어도 여기에 입력 펄스니까, 펄스에 동작하는 거니까 동작은 합니다. 단 누르고 있으면 카운트의 값을 잡고 있어요. 1로 잡고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 포지티브를 누르면 한번 원스캔만 카운트를 올리고 마는 거니까 잡고 있지는 않은데,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돌려보시면 그 차이는 좀 보일 건데, 잡고 있다고 해서 카운팅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그래서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포지티브와 열린 접점을 따로따로 그냥 여기에 열린 접점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네거티브 접점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번을 눌렀어요.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카운트 값이 1 이상이면 1 이상 PLA 점등 1보다 클 때죠. 물론 이게 1과 같을 때 카운트 값이 1과 같을 때 PLA가 점등된다. 그러면 결국 불 들어오는 건 이렇게만 들어올 겁니다. 1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1일 때 범위에만 불이 들어오게 되는 조건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겠죠.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1일 때 들어오고 2일 때 들어오고 3일 때 들어오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요 범위는 좀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운트 값이 2면 PLB 점등이 된다. PLB 그리고 3 이상이면 PLC가 점등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4 이상이면 즉 카운트가 4면 이 4 이상이라는 얘기는 4가 넘지 못한다는 얘기 같아요. 왜? 리셋이니까. 4가 되면 리셋 시켜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걸 딱 보시면 어떤 명령을 쓸까요? CTU 쓰셔도 되죠. 자, CTU 그럼 C0를 쓰고요. 카운트를 주니까 여기 P0 주고요. 그리고 막아줘야죠. 횟수를 어떻게 굳이 근데 리셋을 시켜버릴 거니까 막아주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를 주고요. 굳이 막진 않아도 되지만 C0 막아줘도 무방하지만 굳이 필요 없는 건 하지 말자. 이런 거니까. 그리고 4가 되면 C0가 살면 리셋 시켜버려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면 가능하고요. 이것과 또 동일하게 짤 수 있는 문제가 카운터 1일 때, 2일 때, 3일 때, 0일 때. 한 번 눌러버리니까 네 번째가 되니까 0이 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는가요? 1 갔다가 2, 3 이렇게 가죠. 이렇게 돌죠. 한 번 더 누르니까 0이 됐어요. 다시 누르니까 여기 1이 됐어요. 링 카운트도 사용 가능하다. 횟수는 단 여기가 3이 되겠죠. CTR C0 뭐 3 여기 같은 기기 번호니까 C1으로 3으로 써가지고 가능하다. 이것도 물론 중간에 끊기 위해서는 리셋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 PBC 같은 경우는 PBC가 아니라 이 다운 카운터부터 좀 볼까요? 업 카운트는 우선 됐어요. 업 카운트 요건 CTU로 쓰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뒤에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동작을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CTUD를 써야겠구나. UD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1, 2, 3. CTR은 그러면 쓰면 안 되겠죠. 되지 않고요. 요건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4가 되면 어차피 리셋 시켜줄 거니까 요 조건은 가져가되 카운터 4가 되면 리셋을 시킬 수 있는 방법 CTUD C0 뭐 제가 M0 줄 거고요. M1 줄 거고 4회를 줄 거예요. 앞에서 4회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C0 끊어버리면 리셋 되어버린 효과가 있죠. 물론 이렇게 앞에서 끊어도 되지만 안 그러면 사는 조건을 가져가서 리셋 이렇게 시켜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운트를 올렸으면 내리는 카운트가 있네요. 1일 때는 여기 1 이상일 때 살고요. 2일 때 2 이상일 때 살고 3이면 3 이상일 때 살고 PLC가 그리고 다운 카운트를 치니까 2가 되어 버렸어요. 요게 2 PLC는 3 이상일 때만 사는 거니까 3일 때만 살겠죠. 이 조건들을 좀 이용하면 CTUD로 충분히 프로그램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B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PBC를 한 번 눌러 가지고 동작을 시켰고요. 한 번 눌러서 껐어요. 이건 0이 되었다. CTR을 써도 되고요. 이런 경우 CTR을 써도 되겠고 C 1을 주면 되겠죠. 한 번 누르면 1 그리고 C 얘가 살았을 때 타이머를 돌려주면 2초짜리 하나 끊어주고 그죠? 이렇게 가면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 될 것 같은데 이 CTR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지금 하는 게 원 버튼 하나로 온오프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1
한 번 누르면 0. 요런 원 버튼을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건데, 이 카운터, 이제 링 카운터로만 가지고 시킬 수도 있고요. 내부 릴레이를 이용해서 출력을 좀 가져와서 출력과 조합해서 원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CTR 쓸 수 있고, 그리고 CTU를 써가지고 동일하게 뭐 2가 되면 0으로 보낸다든가 리셋을 시키는 거죠. 1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0으로 보내버리는, 리셋을 시켜버리는 이런 걸로도 원 버튼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FF 명령을 하고 있어요. FF 명령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입력에 대해서 반전, 현재 입력이 0이면 입력이 들어가면 1로 돌아가고, 현재가 1인 상태에서 입력이 들어가면 오프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명령어가 있으니까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제 제가 요건 좀 뒤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 한번 짜보고 따로 설명을 잠깐,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죠. 자, 좀 줄이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빨리 짜 보겠습니다. F4, P3이 죽었고요. 이 죽은 접점을 밑에다 가져갈게요. 이 칸이 좀 좁아지니까 그냥 사는 접점만, P5가 살면 카운터를 칠 거예요. P0 눌러서, 뭐 F3, P0 눌러서 카운터를 치는데 CTUD로 바로 칠 건 아니죠. 내부 릴레이를 하나 걸 겁니다. 내부 릴레이 M0를 누를 때만 동작하게끔 이렇게 줄 거고요. P1을 눌러서 다운 카운터 M1을 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CTUD C0 그리고 M0, M1을 몇 회? 4회 돌릴 겁니다. 그리고 리셋 개념을 가져가기 위해서 C0가 살면 끊어버릴 거예요. 즉 얘는 CTUD는 이 입력이 앞에 비접점이 없어도 SSC가 살았을 때만 동작하고 오프되면 리셋되어 버린다. 굳이 리셋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다른 버튼이 있죠. 어떤 버튼? SSA가 살거나 SSB가 살면 리셋하라. 어떤 걸? C0를 리셋하라. 이렇게 잡아놓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는 열린 접점, 하나는 포지티브를 써가지고 비교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우선 이제 첫 번째 거, 이제 위에 PBA에 의한 동작은 다 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PBC군요. PBC에 의한 동작. 한 번 눌러서 한 번 누르면 ON 되고, 한 번 누르면 OFF 되는 F3, P2를 눌러서 CTR, C1, 1이 되게, 한 번 누르면 1이 되고 한 번 누르면 0이 되는 동작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포지티브가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열린 접점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얘가 CTR이 1이 되면, 즉 살면 C1이 1이 되면 F10이네요. F10 갖다 C1이 1이 되면 타이머를 돌려야죠. 2초짜리 깜빡깜빡 그냥 하면 되니까 T1을 주겠습니다. C1이니까 2초 주고요. 깜빡깜빡 끊어주면 되겠죠. T1을 끊어주면 프로그램은 됐고요. 물론 CTR이 1일 때도 SSA, SSB가 살면 죽어야 되니까 리셋 조건을 가져갑니다. C1. 이렇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은 입력은 끝나버렸고요. 간단하게 우선 끝이 났고요. 출력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출력 또한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PLA, PLB, PLC 하나씩만 입력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PLD도 시간 0에서 2초짜리 타이머를 걸었으니까 반복될 거니까 0에서 1초만 점등을 시키면 되겠다. 크다.
뭐가 C0가 0보다 크다. 저는 크다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 1보다 크겠죠. 얘는. 그리고 2보다 크겠죠. 결국 자 P21 P22 이제 얘랑 동일한 동작이 하나 더 만들자면, 좀 여러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C0가 1일 때 P28을 살려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복사해서 그대로 이제 같다 2, 얘는 2, 얘는 3. 그럼 얘는 1 같을 때만 들어오면 2일 때는 죽어버리니까 크거나 같다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크거나 같다를 넣어주게 되면 될 거고요. 마지막 3은 굳이 크다가 필요 없죠. 4가 되면 리셋이 되니까 굳이 필요 없긴 하지만 넣어주겠습니다. 29 PEA 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PLD에 대한 출력을 붙일 건데 시간 범위만 주면 되겠죠. 0에서 T1은 1초, P23 이렇게 주면 동작이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Alt T S 엔터 Alt M I. 자, 출력을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SSC 살렸습니다. PBA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누르고 있을게요. 한번 누르고 있어요. 자, 얘가 내부 릴레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PBB 한번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연습 삼아, 이건 뭐 0으로 만들기 위해서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PBB는 잡고 있질 못해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건데, 잡고 있다고 해서 카운팅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0이 됐으니까, 그리고 카운트를 한번 넣어보고 자, 넣었어요. 이때 전원을 꺼버리면, SSC 꺼버리면 죽는다. 그리고 여기 이걸 아까 설명하면서 빼먹었네요. C0 B접점. 얘가 살면 바로 끊어버릴 겁니다. 자, 다시 SSC 주고요. 동작대로 시켜보겠습니다. 한 번 눌렀으니까 PLA 점등됐고요. 두 번 점등됐고요. 세 번 PLC 점등됐고요. 네 번이면 꺼져야겠죠.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얘 때문에 꺼져버렸어요. 물론 얘가 카운트를 쥐고 있어요. 쥐고 있지만 얘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올려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살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PBB를 누를 겁니다. PBB 누르면 PLC 죽고, PLB 죽고, PLA 죽고, 다시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0이 되었는데 한 번 더 눌렀습니다. 0으로 가지 않죠. 마이너스로 가지 않죠. 0에서. 이 0에서 멈춘다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리셋 다 가능합니다. 리셋, SSB, 또 리셋. 여기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SSB를 살려버리면 카운팅이 올라가 버리는가요? 올라가질 않죠. 카운트를 직접 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으니까 A 접점을 넣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P2를 누르면 깜빡깜빡 하겠죠. 한번 누르면. 자, 1이 되어서 깜빡깜빡 하고요. 얘가 물론 C1이 1이 되지만 요 조건을 넣어도 된다. 어떤 조건? 같다 C1이 살면 타이머 T2를 한번 돌려볼게요. 2초를 똑같이 그냥 시간만 만들기 위해서 T2 이렇게 주면 동일하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끄고요. 자,
다시 PBC 눌러봅니다. 누르면 자, 또 동일하게 움직이죠. 이 1이라는 것과 4는 접점은 같은 의미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번 같을 수는 없어요. 이 CTR의 뒤에 설정된 값이 2라 그러면 여기가 2가 되어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꺼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꺼지겠죠? 껐습니다. 꺼졌죠? 리셋. 꺼졌습니다. 리셋. 이제 동작은 완벽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lt T 나가서 원버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요거 과제 필요 없이 원버튼 동작 이렇게 해서 자, 원버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SSC 동일한 조건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SSC가 살면 이제 포지티브를 눌러서 이건 순식간에 누를 거기 때문에 포지티브를 눌러서 S가 아니고 PBC P2가 눌러지면 M10을 살릴 거예요. M10을 살리고 이제 이 10을 받아서 이렇게 M10을 받아서 출력을 하나 줄 건데 M11을 출력을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M10이 살려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살 수 있겠죠. M11이 주고 있을 때 현재 얘를 누르기 전에 PBC를 누르기 전에 얘는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고 있으니까 붙어 있겠죠. 그리고 얘를 누른과 동시에 한 스캔만 탁 치겠죠. 그럼 얘가 주고 있는 순간 한순간 탁 쳐요. 그럼 잠깐 불이 들어올 겁니다. 한순간. 저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얘를 다시 M10을 죽은 접점을 써서 다시 M11이 3접점 이렇게 해서 하나 걸어주면 한 번 누르면 여기서 한 번 처음에 눌렀을 때 얘가 잠깐 살았다 그랬죠. 살면 얘가 잠깐 살아버린 거예요. 얘가 잠깐 살아서 자기 유지를 이렇게 해버려요. 자기 유지를 해서 M0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게 저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 버튼이 하나가 가능하다. 출력을 하나 바로 붙여 보겠습니다. 얘는 출력이 얘가 되는 거예요. M11. 자, 아까 위에 출력을 하나 붙여놓은 거 얘를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비실행문 오른쪽 누르고 B 누르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B 알파벳 B 누르면 실행하지 않는 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출력을 자, M11이 살면 P28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P28이 우선 살 거고요. 또 하나 더 이제 CTR 앞에서 썼던 CTR SSC 물론 리셋을 하나씩 줄까요? 리셋을 하나씩 주는 게 요건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SSC만 가지고 리셋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포지티브 P2를 눌러서 포지티브가 아니라 열린 접점 P2를 눌러서 CTR C 뭐 저기 위에는 12까지 왔으니까 여기 12를 쓰겠습니다. 11까지 왔으니까 그럼 1을 주면 한 번이면 살고요. 결국 얘를 뭐 내부 릴레이를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만 이렇게 뭐 사는 조건 C11이 12가 살면 내부 릴레이를 12를 하나 살려요.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죠. C11이 12가 살았을 때 P29를 살려도 되고요. 그리고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출력을 여기 좀 꺼볼까요? 그냥 얘를 좀 꺼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얘를 다시 출력을 바꿔주겠습니다. 얘를 P20으로 얘는 P21로 바꾸고요. P21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게 M12를 비교하기 위해서 P29
29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동작이 되고요. 얘가 꺼지면 얘는 카운트는 리셋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전을 줘서 리셋을 하나 줍니다. C12 이렇게 주면 이제 원 버튼 동작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어거지로 만드는 동작이에요. CTU로 가지고 SSC 살면 이제 버튼 P2를 눌러서 CTU C13 요번에는 13 눌러서 2를 줍니다. 1이 되면 살고 불을 킬 거고요. 2가 되면 리셋 시켜 버릴 거예요. 자, 즉 12 C12가 아니지. 즉 1이 되면 넌 1이 되면 C13이 1이 되면 내부 릴레이를 하나 살릴 겁니다. M13 3을 살리고 자 여기서 C13이 살면 반전을 쓸 거니까 저는 여기에 C13이 살면 반전 주고요. 리셋 C13을 주겠습니다. 물론 얘 출력은 어떻게 붙일까요? M13이 살면 P22가 불이 들어올 거고요. 또 어떻게 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죠. 얘와 M13은 같은 조건이니까 P20A 2A가 동일한 조건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원 버튼 세 번째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원 버튼은 두 번째 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방법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면 간단하고요.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게 PBC를 눌러서 F10, FF, M14, M14 안 그러면 출력을 바로 넣어줘도 돼요. 출력을 바로 넣어줘도 바로 출력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입력과 출력을 분리를 해서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내부 릴레이를 하나 써서 가고 있습니다. 반전 주고요. 살아있을 때 내부 릴레이만 리셋 시켜버립니다. Shift F4, M14 이렇게 해놓으면 M14 살면 자, M14 살면 M23 살아서 불 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T S 엔터 Alt M I 자, 위로 올려서 동작을 한번 위에 것만 한번 보시게요. 자, P5를 누릅니다. 얘를 누르는 순간 지금 얘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건 도통할 수 있다. 즉 통할 수 있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누르는 순간 얘가 갑자기 붙어 가지고 얘를 살립니다. 그럼 얘가 죽어 있는 동안 얘가 갑자기 살아서 이렇게 돌아가요. 자, PBC 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눌렀습니다. 자, 자기 유지를 이렇게 해요. 순간적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살려버리면 얘가 끊어져서 이 동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11이 죽어버리니까 이 동작으로 가서 자, 꺼보겠습니다. 지금 불이 다 들어온 게 맞죠? 지금 비교한다고 두 개씩 여기는 달아놨습니다. 두 개 동일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한 번 더 눌러볼 테니까 여기 두 개 불이 들어오는지 봅시다. 자, 띄고 우선 한번 눌러야죠. 다시 눌렀습니다. 자, 이제 얘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얘가 끊어져 버리니까 얘가 죽어버리는 거죠. 자, 오프 됐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자, 밑에서 살아서 얘 살리고 얘가 살아서 바로 얘 끊어버리니까 얘도 죽어버리겠죠. 죽어버리고 얘 열려버리니까 자,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걸 너무 빠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동작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굳이 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저는 CTR 뭐 다른 분들도 아마 CTR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이게 아니면 CTU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눌러보면 동작은 잘 되고 있습니다. 1 얘는 명령어 자체가 처음에 입력을 주면 0이었으니까 반대로 1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1이니까 다시 입력을 주면 0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조건으로 움직이는 게 FF고요. 그 두 번째는 1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1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얘를 누르면 2가 되니까 2가 되어서 리셋 시켜서 0으로 돌리는 이런 원 버튼. 원 버튼 같은 경우 또 플립플롭 얘 같은 경우도 뭐 사용하긴 좋지만 근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쓰시는 게 CTR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렇게 말고도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좀 복잡해서 그건 좀 제외를 하고요. Alt T 오늘은 그 뭐 58의 6일차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카운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뭐 원 버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렸는데 뭐 내부 릴레이를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찾아서 자기한테 맞게끔 쓰는 게 좋다. 요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카운터 명령에 대해서도 CTU, CTD는 크게 많이 쓸 일이 없을 거예요. 현재 문제에서도 CTD를 가지고 쓰는 문제는 없었으니까. 물론 CTU로 가지고 올려서 이 값을 move로 CTD 값에 넣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CTUD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 CTUD 명령어와 CTR, CTU, 물론 CTD 명령어까지도 완벽하게 학습을 해 놓으시면 프로그램 짜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또 제가 다른 뭐 플로차트하고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끝나면 교재하기 전에 뭐 제가 공식화해 놓은 걸 올릴지 안 그러면 제가 카페를 통해서만 이게 공개를 좀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카페를 통해서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요즘에 또 구독자분들도 좀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설명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사관학교 조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